여러분, 우리가 걸작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요,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. 어떨 때는요, 격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도 하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. 한 시대의 꿈과 좌절, 그리고 수백 년간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생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1876년 일본에서 시작됩니다. 당시 규슈 남부를 호령했던 아주 강력한 가문이죠. 시마즈 가문. 그 가문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에서 젊은 후계자 시마지 나리토 씨가 정말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돼요.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세 겹의 자물쇠로 아주 단단하게 잠겨있는 검은 오칠 상자였습니다. 뚜껑 안쪽을 보니까 거기에 딱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. 조선의 꿈. 아, 이건 바다 건너 이국 땅에서 온 물건이구나. 그리고 뭔가 평범한 물건은 아니겠구나. 딱 느낌이 오죠? 시마즈 나리토 씨가 마침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, 와, 정말 방해 안의 공기마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. 눈앞에 나타난 건 그냥 그림이 아니었거든요. 뭐랄까, 마치 살아 숨쉬는 어떤 존재 같았어요. 이 그림이 풍기는 아름다움은 어딘가 좀 비현실적이었습니다.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림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달랐죠.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먹의 짙고 옅음. 또 저 안개를 보세요. 마치 스르르 흐르는 것 같잖아요. 꼭 생명력을 가진 존재 같았달까요? 대체 누가,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? 바로 그때 이 가문에 아주 나이든 집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경고를 합니다. 그 그림에는 아주 어두른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요. 아름답지만 동시에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섬뜩한 말을 하죠. 그 집사는 1592년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. 자신의 선조가 불타는 절에서 어떤 승려에게서 이 그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. 그 승려는 죽어가면서 바로 이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이 그림은 산이 아니라 꿈이다. 길은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삼킨다. 정말 미스터리하죠? 그로부터 2년 후인 1878년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. 시마즈 가문을 방문했던 조선의 학자 이현도.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림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. 자, 이 그림의 진짜 이름은 바로 안평대군 몽유도원도였습니다. 조선시대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이 꾼 꿈을요, 당대 최고의 천재 화가였던 안견이 그린 말 그대로 꿈을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. 아니,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여기 보시면 그 놀라운 탄생 비화가 나와 있는데요.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돌멩이 하나, 안개 한 줄기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야기해줬고요. 화가 안견은 오직 그 설명만 듣고서 이 완벽한 꿈의 세계를 비단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.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닌가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. 왕자를 위해서 탄생한 이렇게 위대한 걸작이 왜 궁궐이 아니라 엉뚱한 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? 그리고 대체 어떻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일본까지 오게 된 걸까요? 이 그림이 걸어온 길은요, 곧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. 1453년 왕자를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정변, 계유정란이 일어나면서 안평대군이 제거되거든요.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, 심지어 이 그림까지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야만 했던 겁니다. 승자의 역사 속에서 패자의 예술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. 바로 그때 학자 이현도가 두루마리 가장자리에서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합니다. 대자암. 안평대군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꿈을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숨겨두었던 바로 그 절의 이름이었어요. 이 작은 흔적 하나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. 그 늙은 집사가 가문의 기록을 뒤지다가 조선 상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또 다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. 두 번째 상자 안에는요, 그림이 아니라 시가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어요. 당시 조선에서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감상하고 시를 지어서 서로의 감상을 나누는 그런 풍류 문화가 있었거든요. 바로 그 결과물이었던 거죠. 안평대군을 포함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 21명이 남긴 감상평이었습니다. 이 시들은 그냥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었어요. 이건 바로 그림의 숨겨진 절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
수백 년 전 이 꿈을 마주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서 그림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죠. 예술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 대화를 나누게 해주는 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시들을 살피던 학자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. 종이의 한 부분이 마치 칼 같은 걸로 일부러 긁어내서 글씨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. 이건 시간이 지나서 낡은 게 아니었습니다. 명백한 역사적 검열, 즉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했던 흔적이었죠. 그리고 마침내 그 긁어낸 흔적을 따라 복원해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. 꿈은 길을 감추지 않는다. 사람이 길을 감춘다. 역사는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권력을 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숨겨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. 이 한 문장이 그림의 기구한 운명을 전부 대변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 놀라운 발견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. 원래 21명의 작품이 있어야 하는데 시 대부분이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거든요.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정말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단서가 하나 발견됩니다. 후대에 누군가가 덧붙여 놓은 짧은 메모. 세 번째 상자는 열지 않았다. 와, 미스터리가 한층 더 깊어지는 순간입니다. 세 번째 상자라니.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? 사라진 시의 나머지 부분이었을까요?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던 안평대군 자신이 남긴 이 꿈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? 이처럼 하나의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